자, 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사연이에요. 내용 자체는 되게 짧습니다. 중고차를 사가지고 출퇴근 15분 거리를 이제 차를 타고 다닐 것이냐,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출퇴근할 것이냐의 어떤 그런 고민이었거든요.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연구소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입니다. 지방으로 온 만큼 돈을 많이 모으고 싶었는데 출퇴근으로 고민이 되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보통 1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많이 되셔도 한 반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출퇴근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 생각에 중고차를 사게 되면요, 차값, 기름값, 보험료로 월 7, 80 정도가 나갈 것 같다. 물론 1년 후에는 기름값, 보험료만 내면 돼서 한 30만 원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보험료는 부모님 밑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를 사지 않으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럴 일은 없지만 택시만 탄다고 해도 주말 제외 하루 2만 원씩,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차를 굳이 사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지만 기동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집 일만 다녀야 됩니다. 집, 회사만 간다 이거죠. 일 끝나면 운동이나 공부를 하는데 길에서 시간을 많이 버리기도 하고 운동하러 가기도 어려운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답정너는 아니고요. 어떤 선택도 장단이 있다 보니 정말 고민돼서 여쭙니다. 나의 시간이냐 돈이냐 결정을 도와주세요. 우우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커뮤니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 중고차 사라. 중고차 사가지고 타고 다니셔야죠. 대중교통 1시간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중고차 사면 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고민할 거리도 아니고요. 이분도 답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봐요. 자, 그럴 일은 없지만 택시만 탄다고 해도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라서 차를 굳이 사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스스로 알고 계세요.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택시를 타면 한 달에 40만 원으로 출퇴근이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랑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랑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를 사면 보험료가 무조건 나가게 되고 유류비도 당연히 나가죠. 택시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택시비에는 유류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거기다 운전도 어쨌든 해야 돼요. 물론 15분짜리밖에 안 되지만 주차도 해야 되지, 또 차를 빼야 되지, 이런저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 술 먹는 날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비용들이 또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생기게 돼 있어요. 대리를 불러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 따지면요, 택시가 무조건 나은 선택입니다. 택시비가 2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차를 사는 것도 고민해 보겠지만, 택시비가 40만 원에 해결되는데 차를 산다?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고민거리도 아닌데 이분이 고민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이겁니다. 기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냥 집 일만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 회사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이거 좀 기동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라는 거예요. 아니, 출퇴근하는 거든 택시 타면 되는데 기동력을 어디다 쓴다는 거야. 자, 이게 핵심인 거죠. 이분은 신입사원이고 아마 한 6개월 정도 다녔다고 치면은 지금 할 일은 뭐죠? 당연히 집에서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입이 지금 딴 거 할 거 있나요? 열심히 일 배워야지. 일 배워가지고 또 집에 가서 또 쉬셔야 되고, 회사 집 왔다 갔다 정신없이 다니셔야 되는데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는 시간을 뭔가 좀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동력이 필요한데, 기동력이 뭐가 있지? 말 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보세요. 월 7, 80만 원 정도, 월 7, 80만 원 정도 깨질 것 같은데 1년 후에는 기름값과 보험료만 해서 30만 원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40이 빠지는 거잖아요, 최소. 그럼 이게 뭘까? 1년 뒤에 40이 빠진다. 아마 이분이 돈을 모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야, 1년 동안 월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중고차 사가지고 요거 할부로 끊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500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현금 조금에 뭐 할부해가지고 뭐 500에서 뭐 10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중고차를 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요 월 30에 해결이 되는데요, 기동력이 확보가 되는데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신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차를 안 사도 되는 이미 해결책이 나와 있는, 택시 타면 되기 때문에 아무 고민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고민하는 거는 딱 이거죠. 이분은 그냥 출퇴근은 핑계고, 이건 핑계야. 이건 핑계죠. 무조건 핑계고요. 그냥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택시 타면 되긴 되는데 기동력이 떨어져요라는 거는 저는 차를 갖고 싶습니다. 차가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냐면, 자, 아마 요렇게 VS를 올렸으면 어땠을까? 자, 중고차를 사가지고요 15분 정도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차를 살까요가 1번이고요. 저는요 요거가 고민이거든요. 택시를 한 달 타가지고 40만 원이면은 택시를 타서 출퇴근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라고 올렸으면요 2번 선택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왜? 차를 끌고 다녀도 40 이상 깨지는 건 다들 아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 선택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대중교통 1시간이라는 거를 강조한 거예요. 왜? 차를 사고 싶으니까. 근데 이걸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하는 건데, 차가 있으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차가 없을 때 대비해서 차가 생겨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요게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사고 싶죠, 솔직히. 이 친구랑 여행 같은 것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 갑자기 그냥 밤에 나 오늘 너무 스트레스인데 그러면 이제 바람 쐬러 한번 막 드라이브 한번 갈 수도 있고, 뭐 동해는 못 가도 뭐 서해 정도는 뭐 금방 간단 말이죠. 뭐 강화도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올림픽대로 막 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차가 생기면, 자, 이제 워크, 일은 어차피 하는 거고, 라이프 이 밸런스를 좀 맞추는 거잖아요. 워라밸을 맞출 수 있는데 여기에 차가 필요한 거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수도 있고. 그래, 차 사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차를 사세요. 중고차라도 사세요. 프라이드라도 사라고. 그러면은 네 인생이 달라져 라는 댓글들 정말 많았고, 그리고 젊을 때 추억은 이때 아니면 못 쌓아요 라는 댓글들도 많았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뭐냐면 저는요 2030 때 쌓은 추억 반납할 테니까 그거 돈으로 주세요 할 사람들도 많다. 왜냐하면 이게 신입사원이나 20대 중후반 때는 알 수 없는 이 30, 40 세대들의 이 돈에 대한 슬픔이 되게 많다. 이 돈이 없어가지고 겪는 또 엄청난 고통들도 많거든요. 저는 뭐 종교가 없지만 이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인생이라는 거는 고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입사원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 20대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40이 되니까 이게 감이 오더라고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근데 아마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인생은 어차피 고통스러우니까 야 어차피 그냥 막 살아도 돼. 한 번 사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즐기면서 살아. 그냥 빠져 죽어. 어차피 고통스러우니까 빠져 죽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고통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존재라는 거를 인지하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생각을 감히 유추하자면 이 고통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데 이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빠지지 않게 나를 잘 조심해서 한 발 한 발 노를 저어가면서 천천히 조심해서 움직이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놀고 싶고 뭐 돈 쓰고 싶고 차 사가지고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막 차박도 하고 싶고 뭐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의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를 우선 튼튼하게 잘 만드시고요. 또 살다 보면 또 태풍도 오고 막 파도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배를 크게 만들어야 돼. 배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크루즈선이나 항공모함 정도 되면은 웬만한 태풍이나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생각할 때 출퇴근을 하는데 차가 유리하려면요. 한 편도 한 5, 60km 정도? 그러니까 이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수준의 비용?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차를 타도 된다. 그러면은 이게 편도니까 왕복 한 100km? 그러면 한 달에 한 2,000km? 그러니까 1년에 한 2만에서 3만 정도 타면 그 정도는 출퇴근에 쏟아야만 되는 분들이라면 차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연자는 차로 15분 거리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차가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은 차를 사지 않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직 혹시나 젊을 때의 추억은 돈 주고 못 삽니다라는 이런 댓글이나 어떤 이런 말에 꽂힐 때가 있어요. 이거 포기 못 하겠는 거지. 근데 이 사연자분이 만약에 여자분이라고 하면은 아니 나는 젊을 때 지금 어디 뭐 지방에 어떤 연구소에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논밭밖에 없어. 논밭하고 축사하고 뭐 개천 하나 있는데 개구리가 막 울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나는 차도 없지. 그리고 여기 뭔가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내 친구들을 인스타 보면은 막 다 즐거운 피드밖에 안 올라오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돈 벌고 있잖아. 근데 이제 돈 벌고 있는 거는 그건 거고, 뭐 해야 되지? 나도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기동력 있게 기동력 있게 누가 친구들이 술 먹고 있으면 기동력 있게 빠르게 가고 싶은데 갔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그건 다음 생각이지만 요런 추억을 쌓고 싶은데라는 거에 꽂힌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 쏘카 빌려 타면 된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뭔가 주말에 뭔가를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랑 뭘 간다거나 할 때 차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차가 필요할 때는 쏘카 같은 거나 뭐 렌트를 하시면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 평일에 차가 필요한 일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평일에 차가 필요한 일이 별로 없는 게 평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근해서 차 주차해 놓고 일하시고 퇴근해서 다시 주차해 놓고 평일은 하루에 22시간은 그냥 차는 주차장에 서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택시 타고 그냥 가기도 해.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술 먹어야 돼서 택시 타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대 초반에 실질적으로 20대에 평일에 차를 탈 일은 별로 없다. 택시 타면 웬만하면 해결된다. 그리고 주말에 타는 거는 뭐 집에 와서 부모님 차를 쓰시거나 렌트로 충분하다.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내 차가 아니고 이제 귀찮게 남의 차를 빌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귀찮고 힘든 일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귀찮으면 빌리지 마. 귀찮아서 안 빌리면 더 좋다. 안 타면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멀리 가지 마시고 한강 가시고 그냥 뭐 동네에 있는 호수공원 가세요. 그냥 귀찮아서 안 빌리면 오히려 좋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지금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회사 앞에 혹시라도 어떤 구축 빌라 같은 게 있다면 그냥 거기 가서 사시면 해결된다. 그래서 주중에는 회사 앞에 사시고요. 여기 사시고 주말에는 뭔가 뭐 본가로 가시거나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게 맞다. 지금은요. 근데 이제 구축 빌라 같은 게 없으면 좀 비싸잖아요. 비싸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신축 빌라밖에 없다면 뭐 그런 곳 중에서 그래도 제일 싼 곳에 사시면 된다. 자, 제가 이걸 올렸더니 이 사연자분이 본인입니다 하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가적인 정보를 좀 적어주셨는데 뭐 버스를 한 번에 타고 가면 저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택할 것이지만 버스를 3번 타고 가야 합니다. 이게 핑계라는 거지. 택시 타면 되잖아. 택시 타시면 되죠. 택시 타면은 왕복 2만 원이니까. 그래서 뭘 보거나 그러기는 애매해요. 지하철은 없습니다. 택시 타면은 볼 시간도 없어요. 15분이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유튜브 뭐 한 개 볼까 말까 하면 바로 도착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없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전거나 유산소 운동으로 뛰어다니면 어때요? 라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도 돼. 달리기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있지는 않습니다. 택시 타면 돼요. 그러니까 택시 타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 맞죠? 그래서 근처 한번 뛰어봤는데요. 불빛이 하나도 없고 길이 끊기며 가다가 차에 치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야겠어요. 맞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차를 사자라고 지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택시 타시면 다 해결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뭐 조언한다면 제 옛날에 그 우리 교육생분들도 있었는데 요런 지방 연구소에 계시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숙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 내부 디테일을 모르지만 이 점심에 운동하는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점심에 뭐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도 옛날에 숙소 생활했지만 퇴근 이후가 너무 외로워요. 퇴근 이후가 되게 외롭고 힘들고 나 지금 뭐 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막 갑자기 영상통화 오고 막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야, 나와. 어딘데? 나 여기 숙소인데? 뭐 나 여기 뭐 회사 앞인데? 아, 그럼 뭐 너 못 나오겠네? 아유, 어쩔 수 없네. 알았어. 다음에 봐. 이런 전화를 받으면 막 급 우울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 시간이죠. 점심은 어찌 보면 회사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운동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하거나 뭐 사람들과 뭐 커피를 마시거나 뭐 이런 거 하시고요. 차라리 퇴근하고도 이분이 회사 헬스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꽤 큰 연구소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사에 헬스장이 있다 그러면 이걸 퇴근하고 하는 게 오히려 좋다. 퇴근하고는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거 하는 게 훨씬 낫다. 저도 해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집에 오면은 아무리 빨라도 한 7, 8시일 거 아닙니까? 운동했으니까. 거기다 뭐 씻고 뭐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금방 가죠. 그리고 뭐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골 같은 동네에 외딴 연구소 같은 데인가 봐요. 그러면은 밥도 뭐 사 먹을 수도 없을 거니까 뭐 회사에서 주면 먹고 회사에서 안 주면 집에 있는 반찬이랑 해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시계 보면 9시야. 맞죠? 이제 퇴근해가지고 운동하고 씻고 밥 해 먹으면 9시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딱 혼자 있을 시간에 공부를 좀 하다가 한 11시나 자는 거죠. 아니면 뭐 너무 심심하시면 뭐 넷플릭스 같은 거 한 편 보시든지요. 자,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차로 15분 거리를 차 타고 다녀요 말아요가 아니고 그냥 도보 5분 거리에 사시면서 평일에는 걸어서 출퇴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생을 좀 심플하게 만드세요. 평일은 뭐 하는 날이냐? 일하는 날이다. 일하고 운동하고 공부하는 날이다. 그러면 나는 언제 놀아요? 노는 거는 주말에 놀면 되죠. 집에 가서 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친구들이 주말에도 어쨌든 그 동네에 있을 테니까 주말에 보자. 평일에 난 일하느라 운동하느라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주말에만 볼 수 있는 친구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그 댓글에 있었어요. 뭐냐면 주변에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마트도 없다.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아예 없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일요일에 집에 왔다가 장 보시고 15분밖에 안 걸리시니까 15분 정도면은 뭐 라면 박스 같은 거에 하나에 그냥 장 보셔가지고 택시 트렁크에 넣고 그냥 바로 그냥 집으로 가시면은 일주일치는 충분히 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밥 해 먹는 게 귀찮으시면은 반찬 같은 거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그냥 밥만 해서 먹으세요. 햇반 사지 마시고.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이 루틴하게 이 하루하루가 돌아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니,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맞나요? 저는 이러려고 회사 들어온 게 아닌데요. 제가 이러려고 그 고생해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한 게 아닌데 저는 어느 순간 지방 연구소에 처박혀가지고 젊은 나이를 지금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인생을 즐기고 싶으면 즐겨도 됩니다. 인생을 즐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런 게 나쁜 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 채널은 인생을 즐겁게 사시다가 너무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막아드리려고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걸 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 훨씬 재밌는 삶이 생기는 거 맞고요. 저도 차를 사고 나서 이게 진짜 자차가 있으면 이게 너무 좋구나라는 거를 저도 많이 느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재밌는 삶이 공짜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돈을 쓰고 싶으시면 쓰셔도 되는데 공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차는 절대 기름값만 보험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엔진 오일도 가셔야 되고요. 뭐 타이어가 터지기도 하고요. 어디 내가 들이박을 수도 있고 뭐 보험으로 해결돼요? 물론 되죠. 근데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는요.
교통수단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비를 증폭해 주는 거예요. 소비 증폭기. 내가 자동차를 사면은 소비 증폭기예요, 얘는. 원래 내가 10만 원 쓰려던 사람한테 곱하기 한 3을 해주는 소비 증폭기다. 그래서 이게 차를 사지 말라는 거야. 아니, 교통수단이라고 나는 출퇴근할 거, 그럼 택시 타시라고. 택시는 소비 증폭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차는 소비 증폭기라고. 왜 그러냐면 동네 산책하던 소박한 사람이 갑자기 새벽 드라이브 떠난다니까요. 갑자기 무슨 정동진 보고 와, 새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에서 치킨 먹던 사람이 갑자기 강화도 맛집 찾아간다니까. 이번 주말에 뭐 하지? 나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밤인데 뭐 하지? 안면도 한번 쏴야겠다. 이런 거가 생겨요. 그러니까 소비 증폭기. 소비를 곱하기 해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 증폭기입니다. 요즘에는 그 레이 있죠, 레이. 레이가 경차니까 막 경차를 일부러 사는 분들도 있는데, 경차라고 해서 그 유류비가 싸지 않습니다. 경차는 연비가 되게 나빠요. 그래서 그 되게 많이 들어가요.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는데 요 레이가 문제야. 마티즈 사세요. 마티즈. 요 레이 사시면은요, 요즘에 요 레이가 그 의자 막 피면요 차박이 되더라고. 그래서 인스타에서 레이 차박 쳐보세요. 그러면은 막 유튜브도 많이 나오는데, 와, 이 레이를 사가지고 이 차박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이 인스타 갬성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다 이제 갬성 그 전구를 막 달아요. 요런 거 답니다. 요렇게 된 거랑 여기 중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 뭔지 아시죠? 제가 뭐 말하는지 알죠? 그리고 여기 요렇게 트렁크가 이제 열리죠? 그리고 여기 앞에 뭐 있죠? 바다가 보여. 바다가 보이는 이 바닷가 차박.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요런 거 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그 소비 증폭기를 넘어가지고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더 이상 돈을 모으기 힘든 수준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제 장비빨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조그만한 박스 놓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앞에 막 그 텐트 사고요. 이런 거 막 하는데. 요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주말에 속초 갔다 왔어 라고 인스타에 하나 올리는 거예요. 요런 사진 하나 올리죠. 아니면 발 사진 올려. 이렇게 발. 발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발톱 보이는 거 이렇게 발톱 있게 이렇게 올리죠. 바닷가에. 그러면은 친구들이 막 댓글 폭탄이야. 막, 와, 너무 멋지다. 왜냐면 내 친구들 중에서 차 있는 애도 별로 없지만 취업한 애도 별로 없는데 나 너무 멋진 사람 같죠? 근데 그러다가 야, 나도 가고 싶어, 영식아 하면은 어떻게 돼? 야, 우리 같이 가자, 이번 주에. 야, 그래, 그럼 내가 삼겹살 사갈 테니까 야, 우리 같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술도 먹고 야, 우리 한번 즐겁게 놀다 오자.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나도 인생 즐기고 싶다는 거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인간은 항상 실수를 반복하듯이 항상 20대는 3, 40대가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죠. 근데 요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요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조금 얘기해 보자면은, 저는 절대 과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소비를 합니다. 속초에 그 1박 잡고요. 거기 뭐 KTX 타고 가고 이런 거 따지면요. 여행 한번 가는데 1박에 얼마가 드는 거예요. 엄청 비싸죠. 근데 저는 차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숙박비도 안 들죠. 그리고 이제 뭐 가서 먹을 거 해 먹으니까 되게 아주 가성비 있는 즐거운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소비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저축이라는 개념, 이 재테크를 하기 위한 저축의 개념은 뭐냐면 효율적 소비 같은 게 아니고 필수품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잘 안 해 먹는 거야. 되게 싸게 해 먹고 해야지 겨우 뭐 60% 70% 저축이 됩니다. 뭐 쓸 거 쓰는데 뭔가 효율적으로 써요라는 개념으로는 이 저축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요 인생 즐길 거 다 즐겼고요, 쓸 거 다 썼는데 저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튜버들 말 듣지 마시고 젊음을 즐기세요. 그리고 여행을 가세요. 여행에서 배운 걸로 충분히 내가 그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경험들을 하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분이 아마 어떤 뭐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셨든지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으니까. 근데
웬만해서는 일반 회사원한테 어떤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서 유의미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오히려 카드 명세서 때문에 힘들기만 한다. 그래서 할부 갚아 나가느라 힘들고요. 인스타에 사진은 쌓이지만 뭔가 나한테 남는 거는 할부 인생밖에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너무 그런 말만 또 믿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열심히 배우시고요. 일도 많이 배우셔야 되죠. 신입사원이니까. 그리고 열심히 또 모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쓸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모으자. 그리고 그 돈을 열심히 불리기 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운동도 하셔가지고 건강도 챙기시고 공부도 하시고 노는 거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놀아도 충분하다. 그래서 20대가 편하게 살고 있다, 즐겁게 살고 있다라는 거는 재테크 관점만 봤을 때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테크로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뭔가 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여건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20대를 정말 치열하게 사셔야 되고요. 20대에 돈 벌기 시작했으면은 미친 듯이 모아가지고 공부 죽어라고 하고 있어도 될까 말까 한 게 요즘 재테크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인생 방향 설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